우리 사회는 유독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죠. 늘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어울리며 삶을 공유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중장년의 삶에서 혼자라는 이 단어가 왜 그리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야 찾아온 자신만의 시간이 왜 죄책감이나 막연한 외로움으로 치부되는지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이 혼자의 시간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과 깊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스러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통찰을 함께 얻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이 혼자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참 복합적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오랜 시간 품었던 자녀들이 독립하며 겪는 빈 둥지 증후군,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독은 마치 피해야 할 질병처럼 취급되곤 하죠. 집 안 가득했던 활기가 사라진 텅 빈 거실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중장년의 뒷모습은 단순히 쓸쓸함을 넘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안겨주곤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쩐지 소외감을 느끼고 스마트폰 속 끊임없이 울리는 가족 단체 채팅방 알림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고독을 외로움과 불행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적 압박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명절 같은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문득 느껴지는 낯선 소외감은 함께 있으면서도 홀로 동떨어진 듯한 기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혼자이면 불행한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맴돌지만 사회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만이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그저 피해야 할 그림자처럼 여기며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삶의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이끌려 고통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외부 세계는 사실 우리 의지의 표상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죠. 그의 철학은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독은 오히려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고뇌하는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사색 속에서 삶의 본질을 탐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우리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홀로 평온한 표정을 짓는 사람의 모습처럼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일 겁니다. 이러한 내면 성찰의 과정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깊숙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 떠나는 지적인 탐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자극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내면의 보고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독이 바로 우리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지적인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중장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활동들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독서는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행위를 넘어 수많은 시대의 현자들과 시공을 초월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서재에서 한 권의 책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복잡한 현실의 고민들을 잠시 잊고 저자의 깊은 통찰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는 마치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술 활동 역시 우리 내면을 가꾸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붓을 들어 하얀 캔버스에 색을 입히거나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 안에 잠재된 창조성을 깨우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죠. 완성도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겁니다. 미술관에서 명화를 감상하거나 음악회에서 클래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감성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또한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울창한 숲길을 홀로 거닐며 새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잔잔한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번뇌가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삶의 본질적인 리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러한 순간,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흙냄새를 맡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롯이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상보다 깊은 위로와 통찰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쇼펜하우어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피상적인 관계들이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정한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 올린 인맥이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까요? 중장년이 되면 이러한 관계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관계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소수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다소 무겁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삶의 소중함은 더욱 빛을 발하죠. 언젠가 맞이할 끝을 상기하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테니까요.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지게 되고 사소한 걱정이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을 통해 얻는 지혜와 평온함은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연못처럼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마음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은 진정한 만족감과 함께 우리 인생의 주체적인 주인이 될 힘을 선물할 겁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와 평온을 선사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줄 테니까요.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와 평온을 선사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샘물처럼 우리의 내면을 촉촉이 적셔줄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죠.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의미 있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위대한 사상가들과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는 깊이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서 우리는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시인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죠. 고요한 서재에 앉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술과의 교감 역시 내면의 세계를 확장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몰입하는 순간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자신과 창작물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의 향연, 혹은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 속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 표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고독의 시간일 겁니다. 자연과의 교감 또한 우리에게 깊은 평온과 통찰을 선사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숲길을 홀로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시간은 어떠세요? 자연의 웅장함과 순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겸허히 돌아보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작은 새소리 하나에서도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일몰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 뒷모습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요한 공간을 마련해주죠. 이처럼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활동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용기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갇혀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족감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관계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벗어던지듯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유한함, 즉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은 고독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고독을 통해 얻는 지혜와 평온함은 중장년의 삶의 질을 눈부시게 높여줄 겁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평가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등대처럼 우리는 자신만의 내면의 성체를 단단하게 지어 올리게 됩니다. 이 성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과 함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힘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은 지혜와 평온을 선사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위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고독을 자기 삶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삶의 주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 고독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던 그림자나 피해야 할 외로움이 아닌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에게 찾아온 위대한 선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내면의 성체를 마침내 견고하게 완성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 성체 안에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변화나 타인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확고한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주체성을 온전히 되찾는 이 경지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체를 쌓아 올린 중장년의 삶은 더 이상 사회적 편견이나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고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 순간, 우리는 깊은 위로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죠.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감동과 확신을 선사할 테니까요. 이제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귀한 자원이 되는 셈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는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외로움과 상실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감정들을 단순히 회피하는 대신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기준으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치 아닐까요? 고독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각 개인이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얻을 때 그들의 경험과 통찰은 공동체의 지성으로 확장되어 더욱 건강하고 사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외로움을 나누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독을 충만하게 채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상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자유와 깊은 지혜를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기억될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안내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내면의 성체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독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어 나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할 겁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을 걷는 듯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탐색하고 내면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죠. 이 성찰의 과정은 또 다른 철학적 탐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갈 새로운 영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찾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